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 신예희 작가님이 쓰신 책, 어떤 책인가요? 네. 아주 명징한 발음으로 돈지랄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카타르시스가 약간 있네요. 저 좋아요. 이런 거. 그렇죠? 보통 돈지랄이란 단어가 이 책에 아마 잘 팔리는 요인 중에 많은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솔직히 대놓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책 제목에. 책 제목에 그것도 부제도 아니고 그래서 돈지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 신혜희 작가님이 돈지랄이라는 단어에 누명을 벗겨주겠다. 보통 돈지랄이라는 의미를 안 좋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쵸. 뭐 이렇게 내 분수에 맞지 않게 비싼 거를 뭔가 사치스럽게 사거나 이럴 때 너 돈지랄 하지 말고 돈지랄이야. 서점에 가면 사실 요새는 돈 벌어드립니다 하는 책은 되게 많잖아요. 돈 버는 법에 대한 책. 이런 거 사람들이 잘 사고 궁금해하는데 돈을 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사실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예희 작가님이 40대 중반의 나이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썼던 돈의 기억들을 솔직하게 풀어낸 에세이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밌다는 말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너무 재밌었고 그 소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소비를 바라보는 그 흔한 그런 거 있죠. 죄의식을 심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공감됐어요. 맞아요. 가성비라는 말이 유행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만 어디 가봐도 1+1, 가성비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나라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이소와 저렴이들의 세상에서 정말 나를 위해 좋은 물건을 쓰는 게 왜 지랄이냐. 그러니까 나의 하루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몸의 쾌적함, 나의 정신의 쾌적함을 위해서 딱 알맞는 좋은 물건을 사는 게 왜 지랄이냐. 혹은 지랄이면 좀 어떠냐.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처음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1초 후에 아니 어떻게 똑같지? 나랑 이 작가님은 사실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고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많이 다른데 그런데도 나한테 이런 감각?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네. 누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하며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되게 잘 어떤 표현된 글이라는 증거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나즐과 돈지랄 이 두 권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돈이 없는 거는 자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돈은 이만큼 있어. 그래서 못 사. 단순한 개념인데 자꾸만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안 된다로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살 자격이 안 된다. 내 주제에 이런 걸 사기엔 사치지. 내 분수에 안 맞지라고 사실은 자원의 문제가 자격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좀 저는 그거를 좀 뒤집어줘서 좋았어요. 이게 슬프다. 좀 비싸서 내가 돈이 없고 당연히 비싼 물건 맘대로 다 못 사지만 그럼에도 좋은 소비를 하는 거 이거는 충분히 누려도 된다라고 용기를 주고 되게 위안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순위가 좀 뒤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자꾸 저도 가성비 그리고 제가 하나 소비의 우선순위. 네, 그쵸. 두 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질문이. 옛날에 이런 과자 세트를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그 과자 세트에는 맛있는 것도 있고 맛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혹은 내 취향인 것도 있고 내 취향 아닌 것도 있고. 두 분은 둘 중에 어느 타입이세요? 맛있는 맛있는 거 것부터 먼저 순서대로 먹냐? 먹는지 맛없는 맛없는 것부터 순서대로 먹냐? 먹는지 어떠세요? 이거는 좀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형제 많은 게 경쟁이구나. 그렇더라고요. 이거 지금 안 먹으면 없는 거야. 지금 안 먹으면 끝이야. 전쟁터구만. 학교하고 나면 없어. 맞아. 삼형제 있는 집은 이러더라고요. 맞아. 입이 그렇구나. 많아가지고. 신기하다. 그래서 붕어빵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붕어빵 먹을 때도 어디부터 맞아요. 먹냐. 뭐 좋아하는 부위가 또 있겠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꼬리랑 지느러미 쪽이었거든요. 저도. 회 얘기하는 것 같다. 지느러미 나왔어, 야. 지느러미. 꼬리랑 지느러미. 지느러미 쪽을 먼저 먹고 팥 이런 거 좀 싫어하거나 좀 안 좋은 그쵸. 부분은 나중에 남겨놓고. 먹고. 그렇구나. 저는 맛 없는 것부터 먹었어요. 왜냐면 그래요? 좋은 건 저도 아껴둬야 이쪽입니다. 된다. 네. 약간 제가 맞아. 저도 약간 어머니가 되게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스타일이셔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인해 박히도록 들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끼는 게 되게 좋은 미덕이에요, 미덕. 맞아. 미덕이라서. 많은 가정이 이랬을 맞아, 거예요, 맞아. 실제로. 세대도 뭐 그렇고 사실 하니까. 그래서 그게 몸에 박혀가지고 사실 좀 이제 좋은 걸 먼저 즐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세이브를 해놓고 그쵸. 나중에 한번 지르는 타입이었고 좋은 거 있으면 일단 써야지 이런 감각을 느껴본 지는 거의 없네요. 그쵸, 요즘도 거의 현실적으로. 없어. 저도 약간
덕PD님처럼 여러 가지 중에 항상 제일 맛없는 것부터 제일 맛있는 순서로 순서대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근데 아빠가 그걸 보고 그런 얘기 해준 거예요.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으면 그럼 항상 제일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인식의 거예요. 전환인걸? 네. 너는 항상 갖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거를 골라 먹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맛없는 것부터 먹으면 항상 그 중에 제일 맛없는 걸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 항상. 그래서 그거를 들었을 때 약간 싶었고 저도 항상 이렇게 아껴 놓는다는 개념이 사실 언제를 위해 아끼는 건지 그런 것도 맞아. 없이 그냥 막연히 아껴 놓은 거예요. 아끼면 똥 된다고. 진짜 똥이 많이 돼요, 실제로. 책에서도 그렇게 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사과 이런 과일 이런 신선식품은 좀 다르죠. 신선식품은 아끼면 진짜 안 되기 진짜 때문에. 큰일 나지. 그래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약간 이렇게 좀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책이고 실제로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 내가 즐겁고 쾌적한 거를 왜 미루냐, 맞아. 왜 아끼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그 부분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분명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소비 형태가 있을 것이다. 매일같이 요리를 한다면 좀 더 괜찮은 조리도구를 원할 것이고 또 이런 우선순위는 영원하지가 않다. 오늘의 나에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가슴 떨리고 행복한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래. 부분. 맞아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맞아, 되게 맞아. 중요해, 결국에는. 이 얘기하시면서 여행 가서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상황이 변하고 지갑이 달라짐에 따라서 여행에서 자기가 우선순위 세우는 거가 달라진 걸 예로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내 여행도 나도 20대의 여행, 대학생 때의 여행, 지금의 여행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동안 나는 뭐에 자꾸 신경을 쓰고 살았나 반성을 막 했어요. 이제 나를 잘 아껴줘야겠다. 나를 괴롭혔구나. 이 돈지랄이라는 게 결국 나의 몸뚱이, 나의 맞아. 정신을 잘 아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나를 잘 따뜻하게 돌보아주는 거에 대한 에세이여서 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사실 소비 비평이라는 게 되게 그렇죠. 없는 분야에 가깝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혹은 이제 소비를 호되게 혼내는 그치. 비평은 많았죠. 그런 건 많죠. 네, 그런 건 되게 막 개몽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건 이제 많고. 그런 것도 피곤한 거죠, 이제 약간 사람들이. 저할 수도 있는 게 제목이 워낙 강렬해서 돈지랄의 기쁨이라니 무슨 돈지랄을 얼마나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작년 말쯤이었나요? 올해 초였나? 플렉스가 한참. 플렉스. 아직도 사실 뭐 탕진제면 좀 예, 다른 건가? 아직도 플렉스는 있죠. 막 그 유튜브에 막 오늘 400만 원 플렉스했다 그니까. 뭐라든가 근데 뭐 그 그런 플렉스는 나의 플렉스랑은 맞아. 달라. 차원의 문이 열려야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플렉스야. 신예희 작가 책이 저는 좀 환영을 받는 이유는 네. 이게 뭐 물론 뭐 보시기에 따라 불편할 수도 돈 쓰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받는 이유는 약간 그렇게 과시적으로 소비하고 나를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고. 과장 그런 게 맞아, 아니었어요. 맞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맞아요. 하시거든요. 최근에 든 생각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막 내가 예를 들어서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또 일정한 시간에 동선을 공개해야 동선이 되잖아요. 나오죠. 근데 사실 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동선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해보니까 가계부를 맞아. 보면 맞아. 저는 나 가계부 이때 앱을 쓰거든요. 김밥 여기 네. 김밥 먹었구나. 여기서 그래서 올리브영 갔구나. 그치 이렇게 어디서 된다고. 돈을 썼냐가 다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맞아. 이거 보면 내가 어디서 밥 먹고 있어. 맞아요, 맞아. 나 이때 택시 탔구나. 이때 버스 탔구나. 다 그래서 나오거든요. 가계부를 보면은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말해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 자기가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죄책감이 있었던 분들이라거나 뭐 그런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소비에 대해서 바라보는 맞아요. 시선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고 좀 그런 것들 고민 있으신 분들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진짜로 이게 돈 쓰는 게 나를 제일 많이 알려준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저는 돈지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돈을 팡팡 막스는 진짜 써보는 플렉스하는- 그런 분인 줄 전혀 알았는데 아니야. 전혀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라 되게 지혜롭고 영리하게 돈을 쓰는 법이라고 할까요? 엄청 계획적으로.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잘 들어서 쓰는. 매일매일 1,500원씩 적금하는 내용이 맞아. 있어요. 이제 맞아, 남자친구 생일 선물을 위해서 쓰는 1년 동안. 1년 동안 모으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 50 정도가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똑같이 따라서 해봤어? 정말요? 카카오뱅크에 1,500원 매일매일 매일매일. 네, 했더니 뭔가 마음도 뿌듯하고 음. 이거 나중에 그쵸. 1년 뒤면 50만 원이라는데 그래. 하루에 뭘할수 있어. 1,500원이면 응.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돈을 다 써버리자라는 욜로라는 말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것과는 욜로는 너무 시절이 다른 방식의 돈 쓰기가 아닌가 싶고 맞아. 네. 이분의 돈 쓰기가 지혜롭다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뭔가 자신의 행복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곳에 쓴다. 이런 정확하게. 느낌? 약간
명중률이 높은 느낌? 맞아. 써봤으니까 음. 쓸 줄 아는 사람?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에요. 이 경제에 가려면 저희도 돈을 좀 써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실패도 해보고 뭐 그 얘기도 소비도 하시죠. 실패해보고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시면서 그건 다 미니멀리스트가 써본 사람이 되려면 좋은 이것저것 거 다 다 써보고. 써보고 맞아, 딱 맞아. 고르는 그쵸. 그것도 되게 통쾌했어요. 나 왜 막 항상 미니멀하지 못할까 막 이러면서 나 왜 있는데, 항상 실패할까? 그래서 이분의 어떤 경지에 오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음. 추천할 만한 에세이였어요. 네. 책플릭스